자,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수동태 부분 중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일단 우리 지금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게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식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사형식은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중요한 게 뒤에가 목적어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각각 쓸 수 있는. 그래서 앞에 쓰이는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 뒤에 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외우기 쉽게 소중히 잘 간직하자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접 목적어에는 주로 이제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접 목적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직접 목적어는 그 주게 될 대상, 사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 넣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나세요? 자, 요걸 우리가 했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수동태는 이게 이렇게 그냥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이렇게 쓰인 형태를 우리가 능동태라고 그래요. 그죠? 수동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가 만드는 첫 번째 거였어요. 그 다음에 주어는 맨 뒤로 보내죠.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쓰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보다시피 목적어가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떤 결론이 되느냐? 일단 목적어가 이렇게 일이 앞으로 와서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그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되겠고, 우리 주어에 해당된 내용은 맨 뒤로 보내줘. 그래서 어떻게?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바꿔줍니다. 하나 남았죠? 뭐 남았습니까? 이제 그 위에 남은 거. 여기는 목적어 원이 앞으로 주어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가 됐다는 말 이렇게 바꿔놓읍시다. 남은 거 뭐만 남았어요? 뒤에 목적어 to는 남았죠. 그러면 여기 뒤에 목적어 to는 그대로 놓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목적어 1, 다시 말해서 간접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것만 지금 말했는데 사실은 목적어 to도 앞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목적어 to가 앞으로 가도, 자, 목적어 to가 앞으로 가도 뒤는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pp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주어는 맨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주어가 이렇게 바뀌겠죠. 뭐가 남았어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 지금 목적어 to는 앞으로 갔으니까 목적어 원만 이 자리에 넣으면 되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여기서 문제 생기느냐? 목적어 원은 우리가 뭐였죠? 사람이었죠, 사람. 사람인 이 목적어 원,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다면 이럴 때는요, 이 앞에 정전치사라는 거 써줘야 돼요. 전치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to가 가장 기본, for, of라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치사를 반드시 이 수동태 만들 때 사람에 해당되는 간접 목적어 뒤에 남아있을 때 반드시 이걸 앞에 써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저번에 그 시험 때 이것까지 했었나요? 네. 그리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 했냐면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1, 목적어 2가 이렇게 쓰이는 걸 우리가 몇 형식이라 했죠? 이걸 사형식이라 했는데 이걸 우리가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 했냐면 이 앞에는 그대로 이건 수동태가 되는 게 아니고 4형식에 3형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주어와 동사는 그대로 쓰이는데 이 지금 목적어 to에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요. 목적어 to가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적어 1은 뒤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목적어 1은 뭐라고? 사람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뒤에 가서 목적어 1이 뒤로 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앞에 뭘 써줘야 돼?
그래요. 이 앞에 전치사를 여기에 우리가 to, for, of를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아마 이거를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했던 그 내용 기억나죠? 그 to, for, of가 여기 그대로 사용돼요. 에? 무슨 말이죠? 대부분은 다 to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형식을 이렇게 3형식 바꿀 때 of를, for를 쓰는 경우는 특별한 동사가 있었어요. 어떤 동사였느냐?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누구를 위해 뭐를 만들다라는 make. 기억나세요? 누구를 위해 뭔가를 사다라는 buy. 누구를 위해, 그렇죠. cook. 또 누구를 위해 뭔가를 만들다라는 build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외에는 우리가 뭐 했을 때, of는 간단했죠. of는 우리가 뭐일 때, ask인 경우는 사용, 이 동사가 ask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전치사를 of를 썼던 이 내용이 3형식으로 바꿨을 때 내용이에요. 그거랑 똑같은데 단지 뭐냐? 수동태로 바꿀 때 이 뭐의 자리, pp의 자리, 여기에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단어들? 요런 단어들. of를 for를 쓸 때 쓰던 단어들이 들어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뒤에는 for를 써서 나머지 사람이 간접 목적어 집어넣을 때는 for를 남겨야 돼요. 또 반대로 ask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면 뒤에는 of가 들어가야 돼요. 라는 그런 기본 구조예요. 자, 근데 이건 기본 구조라는 말을 내가 일단 썼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for를 쓸 때, of를 쓸 때, to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외울 수가 없고, 아까 했던 cook, make, get, 이때 get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져다 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get은 뭐 얻다 이런 뜻이잖아요. I will get 뭐 누구누구 할 때 이렇게 쓸 때 get을 씁니다. 그 다음에 ask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중에 하나 팁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많았던 cook, buy, make라는, 그거는 여기 나와 있던 이건데, cook, buy, make라는 이 단어들은요, 좀 재미있는 반응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내용이, 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문장. Joshua는 sent me a letter. 우리가 얘가 목적어입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명사랑 관계를 보세요. 조슈아하고 나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자연히 얘가 뭐 해야 돼?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letter란 명사랑 나하고 관계를 보세요. 내가 편지인가요? 나랑 관련이 없죠? 그럼 얘도 또 다른 하나의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두 개니까 1번, 2번. 그럴 때 목적어 두 개 이렇게 연속으로 올 때는 앞에가 간접 목적어, 뒤에가 직접 목적어인 거예요. 간직한다 라는 말로.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중에 me를 문장 맨 앞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수동태, a letter를 맨 앞으로 보내서 만드는 수동태 두 가지 가능하겠죠. 그거를 지금 보면 me를 맨 앞으로 보내면 I가 돼.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일부러 여기 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게요. 이건 일단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me라고 하는 그 간접 목적어 문장의 주어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I.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이 sent 부분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죠. 동사는 I에 해당되는 비동사는 과거형은 was예요. 왜 was를 써야 되죠? is를 안 쓰고 이 문장, 그렇지. 우리가 능동태랑 수동태랑 바뀌지 않는 것은 시제는 절대로 그대로 써야 돼. 똑같아. 여기가 보다시피 과거 시제니까 여기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가 동사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과거 시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was를 쓴 거예요. is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sent라고 하는 이 형태를 그대로 쓰죠. 그러면 자, 일단 me라는 거 앞으로 갔으니까 뺍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조슈아하고 letter가 남았죠. 조슈아는 맨 뒤로 그냥 얘는 약간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by Joshua 이렇게 쓸게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당연히 여기 남아있는 letter라는 걸 여기에다 그대로 쓰시면 문장이 만들어져요. 해석 어떻게 되느냐? 나는 sent는 보내다, 보냈다죠. 나는 보내어졌다. I was sent a letter. I was sent a letter. 나는 보내는 게 아니라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왜 안 움직이죠?
내가 보내짐을 당한 것은 나는 받았다라는 뜻으로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편지를 조슈아에 의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조슈아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냥 뒤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자, 두 번째는 자, 잠깐만요. 갑자기 왜?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뭐가 앞으로 가요? letter라고 하는 직접 목적을 앞으로 보냅시다. letter.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수동태 만드는데, letter도 하나잖아요? 똑같이 was sent를 쓰면 딱 맞겠죠? 자, 그럼 뭐가 남았어? me가 남았죠? 그럼 me를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썼는데, 하나의 편지가 해석상, 하나의 편지가 뭐야? 보내어졌다? 나에게라는 말로 문장이 들어가 주는 게 문맥상 맞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사람에 해당되는 간접 목적어가 남는 경우는, 그 뒤에 남는 경우는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이 for를 쓰는 단어들, ask처럼 of를 쓰는 단어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뭘 쓰면 돼요? to를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to를 써서 문장을 쓰면, 하나의 편지가 보내어졌다. 나에게. 누구에 와요? 조시에. 예,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아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합시다. 우리가 그 많은 단어 중에 by의 과거 bought를 이용해서 문장 썼습니다. 자, 그는 샀다. 사실은 사주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를 산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flowers, 꽃들을 사줬다는 뜻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라는 사람과 마리아는 같을 수가 없고, 마리아하고 꽃은 또한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목적어 1, flowers가 목적어 2가 돼요. 자연히 이거는 그가 주어, boat가 동사.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까 아까처럼 기계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을 앞으로 보내볼까요? 간접 목적어를. 그러면 마리아, 메리가 돼버렸네.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수동태. 과거죠? was boat. 그 다음에 he는 맨 뒤로 보냅시다. by him은 by 힘 쓸게요. 예, he는 공통이니까. 그 뭐만 남았어요? flowers만 남았습니다. 자, 이게 1번. 자, 일단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두 번째는 flowers가 먼저. 자, 수동태 만들면 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역시 was boat인가요? 월. 그렇죠. 여기는 보다시피 주어가 여기가 복수니까 was를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were를 쓰셔야 되었고, 그래도 우리 유연이는 여기에 안 당하네. 그죠? were boat. 그럼 뭐가 남았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남았죠. 우리가 뒤에 사람에 해당되는 간접 목적어가 남았을 때는 꼭 뭘 넣는다? 전치사를 쓴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by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뭘 쓴다? for를 쓰죠.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남았다. 자, 한번 해석해 봅시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컴퓨터 좀 이상하네요. 많이 이상하네요, 컴퓨터 오늘. 꽃들이 사짐을 당했던 구매되었다. 마리아를 위해서, 그에 의하여 가능하죠. 마리아는 구매되었다. 꽃들이 그에 의해서. 잠깐만요. 마리아가 구매되었다? 사짐을 당했다? 노예인가요? 위에는 아까처럼 여기는 나는 센트가 보내다인데 보냄을 받는 거니까 보내어져. 레터 하나가 나는 받았다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리아가 구매를 받았다? 받았다고 써야 되나? 자, 여긴 좀 뭔가 만들고 놓으니까 문장이 뭔가 좀 이상해요. 마리아라는 대상을 문장의 주어로 썼더니 여기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건 깔끔하죠? 꽃들이 구매되어졌다. 마리아를 위하여. 이건 너무 괜찮은데
앞에가 주어가 누가 나온 경우 마리아가 나와서 문장에 써버리니까 자, 마리아가 구매되어졌다. 아래 나온 것처럼 flowers를 그에 의하여 좀 뭔가 문장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야.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면 그 공식으로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면 해석이 맞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by와 cook과 make를 사용하는 거. 그러면 for를 쓰는 게 필요 없겠네요. 아니요. for를 쓰는 이 그 앞에 사물을 앞으로 보내고 간접 목적을 남기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세 단어를 쓸 때 사람에 해당되는 간접 목적을 앞으로 보내고 문장을 만들었던 문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쓰는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접 목적어를 주로 쓴다는 말은 간접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 주어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간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을 앞으로 보내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됐죠? 잠깐만. 자, 이번에는 오형식인데요. 오형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만드는 형태가 오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는 무조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뒤에 쓰이는 게 그렇죠. 목적격 보호라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명사인 경우는 같은 대상이거나 동사인 경우는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아래 것처럼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벨라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는 같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녀하고 벨라는 같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목적어, 뒤에는 벨라를 수식해주는 목적격고 보충 설명해주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얘가 목적어인가요? 그러면 얘를 수동태 만들 때는 문장 앞에 무조건 뭐가 앞으로 가야겠어? 얘만 가겠죠. 문장 생김새는 사형시하고 닮았지만 절대 벨라를 앞으로 보내면 안 돼요. 왜냐면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형식은 당연히 수동태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만들어 썼더니 her이라는 것을 문장을 보냈더니 she is cold. 그녀는 불리워진다. 벨라라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 문장에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사역동사. 두 번째는 지각동사. 이 두 가지 동사는 오형식이라는 문장을 아주 잘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아빠는 이때는 메이드가 만들다보다 못 만들고 시키다는 말 쓰는 거니까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읽도록 시켰다. 자, 그러면 일단 나하고 아빠는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거 완전 이상한 문장이 되니까 목적어야. 자, 그런데 뒤에는 얘는 그 명사가 아니고 사실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다는 행동을 아빠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나랑 관련돼 있어요. 뒤에 있는 목적어랑 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걸 그냥 같다라는 표현을 쓸게.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 목적격 보여요. 물론 당연히 얘가 문장의 주어로 가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이 me라는 게 앞으로 가는데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요거를 잠깐 지우고 만들어 볼게요. 아래다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만들어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나라고 하는 그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보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made라는 동사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I was made. 자, 그럼 일단 얘 끝났죠? 얘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인 dead는 맨 뒤로 보냅시다. by dead. 이렇게 보냅시다.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뒤에는. read this book이라는 게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래요. read,
다음에 this book 이렇게 쓰면 문장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made도 동사고 read도 동사야. 이게 왜 가능하지? 조부정사. 사역동사는 또 지각동사는 목적어 뒤에 원래는 동사를 두 개 못 쓰니까 여기가 동사라면 뒤에는 to를 써야 돼요. 그죠? 원래는 여기에 to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쓰지 않아요.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다른 동사들은 써야 돼 이 자리에. 얘도 그렇고 아래에 있는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해석을 하면 그들은 파워를 봤다. 스테이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봤다. 동사가 두 개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원형을 쓸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read인데 그래서 난 그대로 내려 썼어.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 얘는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I was made read. 도대체 동사가 몇 개야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뭔가 어색하죠. 자 이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능동태일 때 make 뒤에 목적어 뒤에 원형 부정사가 쓸 때는 되려 to를 쓰면 안 되지만 얘를 이제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이 나머지도 쫙 다 연결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was 동사, read도 동사 문장이 개판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to를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것도 만들어 볼까요? power이라는 주어가 문장 맨 앞에 갔어요. 그 다음에 수동태 뭐가 돼? was seen이 되겠죠? C의 과거 분사는 seen이니까. 그럼 뭐 남았어? they는 man으로 갑시다. by them. 너무 길다. 하지만 어쨌든 자 여기도 원형이 들어간 이유는 이 뭐 때문에 지각동사 때문에 이게 쓰였죠. 자 여기 그냥 그대로 sing을 나는 쓸랍니다요. 선생님이 뭘 하시든 간에. 그런데 그러면 I was seen sing. 동사가 지금 연속 계속 쓰이죠.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이 앞에는 원래 여기에는 쓰지 않았던 to를 내용상 할 수 없이 집어넣어 줘야만 한다. 이해됐어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5형식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사가 다 사역동사예요? 모든 동사가 다 지각동사 아니죠. 그럼 원래는 얘가 made가 아니고 다른 일반 동사였으면 to read가 나왔을 거예요. 그대로 to read letter를 쓰면 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특징이 안 들어가는 원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수동태를 만들 때는 반드시 to를 반대로 만들어 넣어줘야만 한다. 자 요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게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얘는 뭐예요? singing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부르는 중.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는 동명사가 아니고 우리 뭐라 불렀냐면 이거를 현재 분사라고 배웠어요. 뭐뭐 하는 중이라는 게. 자, 우리가 지각동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각동사는 뒤에 목적어 뒤에 원래 첫 번째 원형 가능해요. 두 번째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걸 봤다 들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여기에 그렇지 현재 분사도 가능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분사라는 건 현재 분사만 있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과거 분사도 있어요. 과거 분사도. 과거 분사 쓰이긴 합니까? 쓰여요. 나는 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걸 들었다. 부르고 있는 중에 불리워진다는 말을 쓸 때는 과거 분사 쓰겠죠. 요렇게 세 가지.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이 분사라고 부르는 얘네는 성격이 뭘까요? 동사일까요? 아니요. 얘는 형용사예요. 왜 이러냐? 얘는 형용사예요. 우리가 동사를 두 개 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동사에는 to를 썼어요. 이렇게 연속했을 때. 그런데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어. 형용사 이 자리에 넣으면 안 돼? 형용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형인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to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쓰지만
현재 분사나 또는 과거 분사는 그 자리 그대로 넣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뒤에까지 물론 있지만, 뒤에는 우리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안하지만 암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알다시피. 자, of, from, in, with, to, at. 뭡니까? 이 자리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d에 by를 써야 되는 자리인데 놀랍게도 by를 쓰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전치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단어가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내가 별표 친 이유가 뭘까?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이 전치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외워서 문장을 써야 된다. 아마 이거를 다 지금 우리가 외운들 쓸만한 건 많지 않아요. 실지역에서는.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선생님이 또 틀리고 나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숙제는 일단 여기 다음 거 문제를 풀기에 앞서 문제 풀어와야겠죠. 그 전에 방송 먼저 꼭 다시 한번 챙겨서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